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7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독재 정권, 이재명이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이요 스며들고 있는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재명이 기름값 내리라면 기름값 내리고요. 또 생리대값 뭐 얘기만 하면 갑자기 100원짜리 생리대가 주르륵 나오고 밀가루 값을 얘기하면 밀가루 값 잡고 또 주식 코스피와 관련해서도 코스피 5천 만들겠다. 그리고 달러 환율 방어하겠다 하면서 국민연금 태우고 있고요. 사법은 어떻습니까? 대법관을 증원해서 내 사람을 심겠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사법 3법을 지금 통과시키고야 말았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역화폐라는 걸 뿌려가지고 또다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국민들은 피해를 보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거 베네수엘라와 똑같이 독재 정부, 독재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이요. 지난해 8월 이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 나라 재정을 절약하자. 나라 재정을 절약하자는 사람이 지금 추격하면서 돈을 풀자는 말이냐? 정말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말은 이렇게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를 해놓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고요. 공공기관 너무 많아. 줄여야 돼. 이래가지고 정부가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기관을 줄이자 하면서 공공기관 통폐합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달 말부터 통합 대상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공공기관 너무 많아. 내가 셀 수가 없어. 이거 다 통합해야 돼. 이 말 한마디에 공공기관들이 지금 자신도 모르게 통폐합이 되고 있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관들까지 통폐합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 없이 면밀한 기능 진단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저 그냥 막 움직이는 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재명의 독재를 타파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목숨 걸고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고 계신데요. 제가 오래오래 방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어떤 거부터 통폐합을 하고 있느냐? 벌써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요. 인천공항과 함께 한국공항공사, 가덕도 신공항 공항건설공단 이렇게 지금 통폐합을 하겠다고 밑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인천국제공사는 국제선, 한국공항공사는 국내선입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을 왜 하나로 통폐합합니까? 국제선은 국제선대로 그리고 국내선은 국내선대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시너지가 날지도 모르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영업이익이 무려 약 5천억 원 정도 납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는 적자가 납니다. 약 200억 적자가 나는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어떻습니까? 아직 삽도 푸지 않았습니다. 삽도 푸지 않은 이 건설공사의 공단을 인천공항과 합치면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이 이익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가덕도 신공항에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거 무엇을 위한 거죠? 바로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총선 그것을 위해서 돈 갖다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13조 원이 넘는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비를 인천공항공사에 부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벌써 인천공항 노조뿐만 아니라요. 이 한국공항공사 노조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왜 우리가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노조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무책임한 책임 정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졸속 행정이다. 노조 니들한테 묻고 싶다. 노조 니들이 이재명 정부 지지할 때 이럴 줄 몰랐니? 이재명이 노조 편 들어줄 줄 알았니? 이재명이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니?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공기업 중에 5대 발전 공기업, 한국 남동, 한국 중부, 한국 서부, 남부, 동서발전, 이 발전들도 전부 다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이 통합을 하게 되면 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또 어디로 통합되느냐,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차치하고 그냥 통폐합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본사가 지방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통폐합될 경우에 해당 지역의 세수가 어떻게 될까요? 세수가 줄어들겠죠. 또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도 유출되겠죠. 그러면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 경제가 위축이 되는 거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적인 통폐합이 과연 옳은 것이냐? 공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결국에는 노사 갈등, 벌써 노조, 양대 노조가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사 갈등이 일어나고 파업이 계속되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정치권과 지역 문제까지 첨예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너무 많아, 숫자 세기 어려우니까 빨리 통합해,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KTX와 SRT, 지금 이 철도는요 거의 독점 아닙니까? 독점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질이 떨어지죠.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선택권이 없죠. 그래서 KTX와 SRT가 이 분리되면서 국민들이 이용할 때 서비스의 경쟁도 있고, 또 많은 열차가 배분됨으로써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죠. 그런데 이 KTX와 SRT 통합,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 연말 완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철도 경쟁 체제를 도입한 이 상황을, 이 경제 정체가 정착한 이후에 소비자인 국민의 반응도 좋았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이 철도 노조, 이 경쟁 체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민노총의 이 요구에 따라서 그래 하나 해결해 줄게, 거기도 통폐합해라, 이러면서 단번에 이 KTX와 SRT를 통합해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철도 그리고 공항, 이 철도 공항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운송업체까지 낀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 노조에서 파업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곳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KTX가 파업을 할 때는 SRT가 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KTX랑 SRT가 통합이 되면 한쪽에서 파업하면 어떤 기차를 이용하겠습니까? 이게 공항 노조까지 연결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이 노조 때문에 파업하는 국가로 365일 중에 360일이 파업하면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겁니다. 뻔할 뻔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통합을 하겠다고 나오니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한 통합은요, 이재명의 통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재명이 들어갈 깜빵 통폐합, 이재명이 누구랑 들어갈 것인가? 김혜경이랑 갈 것이냐? 김현지랑 갈 것이냐? 아니면 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용이랑 갈 것이냐? 정진상이랑 갈 것이냐? 이런 걸 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이 건드는 곳곳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국민 통폐합을 맡길 수는 없는 거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지금도 방송이 노조에 장악돼 있어서 이 명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있고, 이재명에 대한 어떤 것도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소취소 거래설, 이거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공소취소 거래설 나왔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거 공소 취소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민주당은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들어 눕고요. 그리고 대검찰청 검사 나와라 하고 갑자기 비상회의 열고 청문회 열고 탄핵까지 아마 일사천리로 갔을 겁니다. 자, 이 정도의 이슈가 되는 파워급 뉴스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조용하죠? 조용합니다. 그리고 종편에서 잘 다루지도 않고, 이 공소 취소를 말한 사람 김어준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이 지금
유야무야 흘러가서 벌써 지나간 뉴스가 돼버렸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언론들을 또 통폐합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김현희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이재명이 지시한 법안이다라고 하면서 방송 미디어와 관련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이런 매머드급 900명이 되는 매머드급 방송사 모든 것을 통합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 한국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방송진흥협회. 정말 이름도 어렵죠? 그게 뭐냐? 이게 뭐냐? 미디어 재단, 시청자들이 보는 것과 그리고 광고를 대는 이런 곳과 그리고 나머지 뭐 방송이라고 붙은 거, 전파 붙은 거 다 갖고 와 해가지고 붙여서 미디어 언론과 관련한 매머드급 정부 기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요. 시청자 재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공공기업, 그러니까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고 그나마 언론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터치할 수 없는 그런 방송에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정부의 미디어 통제력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재명이 얼마 전에 종편이라든지 방송사를 콕 찍어서 하루 종일 남의 뒷담 하나 까고 있다. 정치 관련한 이런 것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수준 낮은 것들이 왜 나오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이제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정부의 미디어 통제력을 강하게 집중하면서 이 정부 입맛에 맞는 미디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지금 이재명이 이야기해서 김현희 법안 발의해가지고 이번 본회의에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 완전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시청자 권익 보호고 또 하나는 산업적인 광고 영역인데 이것을 무슨 이유로 합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MBC, KBS에 주는 광고 그거 마음대로 우리들이 주겠다. 그러면서 KBS와 MBC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청자 미디어 재단 너희들은 입 막고 있어. 이렇게 통폐합을 하면서 여기 기관장들 또 누가 앉히냐? 바로 이 통폐합을 하면 기관장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또 이재명 사람 심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인사를 보십시오. 자기 변호사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자기를 변호했던 변호인들 다 곳곳에 말도 안 되는 곳에 심지어 산호맹 출신이 OECD 여기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재단들도 다 그런 식으로 통폐합이 되면 사장을 다시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장에 이재명이 원하는 사람을 심어내겠죠. 자, 그걸 떠나서도요.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평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 평가라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장 평가는 이번 정부에서 도입된 건데요. 이걸 또 언론들이 잘 써주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 자기들도 피해를 입을까 싶어가지고 이재명 정부 비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장들 내보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뭐 만족, 매우 만족, 미흡, 매우 미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흡 나왔다 하면은 바로 잘리게 6월 달에 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 6월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던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나머지를 이재명으로 심어서 지방선거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재단 이거 크게 만들어가지고 방송 장악한 다음에 총선까지 이겨 먹으려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 아무리 그렇게 용을 써봐도 제가 볼 때 이재명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요. 제명에 다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감옥으로 갈 것 같아요.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자 의원도 나와서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지금 이재명한테 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트럼프발 이 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금 이 중동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이 정상회담을 못하겠다. 한 달 정도 연기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이 제일 걱정할 겁니다. 중국을 오면서 북한도 좀 만나줬으면 했는데 이것이 좀 연기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너희들 파병 안 하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파병 요구를 하고 있고 일본 정부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좀 적극적으로 나설 분위기가 되어 보이는데 파병이란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뭡니까? 주한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파병의 뭐라고 할까요? 파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다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파병 문제를 이재명의 시각에서 이재명의 정부 시각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였다면 이 파병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상호 호혜적 동맹으로의 전환. 그래서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병을 보내는 시도라도 아무튼 그런 신호라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못 들은 척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빌미 삼아서 관세 협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 어떻게 하고 있죠? 중국 눈치를 보니까 지금 또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가 않은 거죠. 게다가 이재명이 그동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주국방. 그러면서 이 좌파들이 하는 말이 뭐죠? 전시작전권 환수. 게다가 DMZ 거기에 출입권 우리한테 줘라. 이런 얘기 지금 미군한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어떤 것과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파병 문제와 같이 협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적인 거, 우리 군인들의 목숨, 생명도 생각해야 되니까 제가 이 정치적인 부분만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이 여기까지 몰리게 된 것은 한미 동맹에 있어서 미국과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방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용주의라고 말만 외쳤지 실제로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국민 파괴주의라는 것이죠. 게다가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미국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방어선을 북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국 견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란의 뒷배가 누굽니까? 중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파병의 의미는 미국 편에 선다는 것이고 중국과는 반대의 입장을 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재명 입장에서 이런 정치적인 해석에 있어서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은 입을 닫고 있죠. 또 방위비 분담이라는 표현에서만 보자면 방위비 분담 계속해서 트럼프가 한국 너희들 돈 많이 벌면서 왜 방위비 안 내고 무임승차하느냐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방위비를 올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방위비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파병하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협상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는 아주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눈을 딱 감고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를 이리저리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이 가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왔죠.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재명이 계속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 하면서 하나로 교회, 세계로 교회 종교를 탄압하고 목사님들을 지금 구속하고 이런 식으로 종교 탄압에 있어서 미국한테도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김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 누가 또 만나게 해줬나 보니까요.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다리를 놨다고 합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종교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특검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구속까지 시켜서 수사를 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중적인 행동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이재명 정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이 종교 탄압을 빌미로 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특검이 되고 있는데 2차 특검 내용이 뭐 나오거나 있습니까? 특검할 게 있어야 특검이 나오는 거죠. 통일교라든지 뭐 이런 거 아무리 뒤져봤자 나올 게 없으니까 지금 조용히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쌓은 이런 악덕들이 계속해서 이재명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또 김민석과 관련해서는 김어준이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김민석이 차기 대선 주자로 이재명이 후계자로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 김민석은 무슨 소설을 쓰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이재명이 김민석을 아끼고 키워봤자 소용없다. 왜? 김민석은 인간이 아니다. 그럼 뭐냐? 바로 김민세다. 김민세. 정몽준으로 갔을 때 민주당 사람들이 느꼈던 그 배신감 아직도 김민석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민석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배신자라는 명칭, 철사라는 명칭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추미애 라인을 타고 문재인 때 들어와서 이재명에게 줄 섰지만 아무리 띄우려고 해도 되지도 않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김민석이 이재명을 언젠가 배신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뉴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본류에서 이재명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미친 짓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언젠가는 반드시 민주당 내로부터 배신당하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 전에 두드려 맞고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게 놔두실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